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70만 명의 관중이 집결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오바마 2기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대 과제는 사회복지 혜택 유지와 기후변화 대책 마련, 건강보험 개혁법 시행, 이민개혁, 총기 규제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제는 이에 따른 재원 확보입니다. 이러한 정책들 자체에는 여야 간의 이견이 없으나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감축과 연계되면 양쪽의 주장이 확연히 갈리게 되면서 이견 차이를 보이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재임을 막 시작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나친 자신감을 경계하고 너무 거창하게 목표를 잡지 말 것을 조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도전해야 할 수많은 과제에 대해 금홍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늘 백악관에서 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 재정과 관련한 현안이나 지난주 발표한 총기 규제 종합 대책에 대한 대응책과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현안을 쌓아놓은 정치권은 미뤄할 기간조차 없이 즉각 국가부채 문제 등을 두고 정쟁에 돌입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5월 19일까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공격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매자를 상대로 한 예외 없는 신원 전과 조회 등을 골자로 한 총기 규제 조처를 내놨으나 공화당의 반대 기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 보장 프로그램은 사회 안정만 유지 차원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없으나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 감축과 연계되면 양쪽의 주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 지출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사회보장 지출을 어떻게든 줄여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을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보개혁법은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주 정부와 주 의회가 순순히 법을 따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전국 50명의 주지사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30명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가 반대하면 시행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민법 개혁은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발표할 연두교사의 핵심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불법 체류자에 대한 구제 방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입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22일에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을 제113대 의원 상원 첫 법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의 찰스 슈머, 커스틴 질리 브랜드, 뉴저지의 로버트 메네데츠 등 15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법안에는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신원조회를 통과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과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불체자가 된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복무할 수 있을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농축산업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를 위한 초청 근로자 제도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이민을 확대하고 미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재들이 미국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장해온 국경 단속과 출입국 관리 강화나 전자고용 인증제를 통한 불법 고용 단속 강화 등의 이민개혁 방안도 다수 포함시켰습니다. 구제 대상은 현재 백악관이 준비 중인 이민개혁안에서 미국에 7년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들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슷한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직 공화당 의원들이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준비 중인 공화당판 이민개혁 법안이 상원에 별도로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시민권 취득 허용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하원 통과를 위해서는 상당한 타협과 양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극적 합의는 새해 벽두부터 재정 절벽을 시작으로 지난 22일에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에 막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일 뿐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백악관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부채 법정 상한을 약 4개월 뒤인 5월 1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얼마로 올릴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2기 취임식을 치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치권의 조속한 행동을 촉구하며 건강보험 비용과 재정 적자 규모를 줄이려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늘 긴급 회의를 열어 법안을 손질하고 내일은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천억 원을 특별 조달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월 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는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앞으로 백악관과 민주당과 본격적 협상을 벌여 2개월 뒤로 미뤄놓은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 회피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릭 켄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상하원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로 3개월간 부채 상한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의 승인이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결의안 승인을 두고 일본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까지 하면서 홍보 활동에 나섰는데요.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이 지난 17일 여성 어린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든 존슨, 토니 와그너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20만 명에 달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기리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존슨 의원은 위안부는 한국인뿐 아니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등지에서 일본 군인들을 위해 강제로 동원한 성노예를 지칭하는 용어라며 이들 대부분은 일본군에 의해 납치된 어린 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와그너 의원도 현재 피해 여성의 약 4분의 3이 사망했지만 아직도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들 의원은 학계 연구, 역사적 자료 등을 통해 약 20만 명의 여성이 위안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안에서 밝혔습니다. 위안부 결의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존슨 의원은 오는 3월 말쯤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다뤄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파업이 일주일을 넘긴 가운데 노조 파업이 불법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최소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다음 달까지는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수은주가 2년 내 최저인 화씨 15도까지 떨어진 오늘도 뉴욕시의 15만 스쿨버스 이용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통학 전쟁을 치렀습니다. 살을 내는 강추위 속에서 힘들기는 밖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노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시 스쿨버스 파업 일주일째, 여전히 뉴욕시와 노조는 고용승계 보장법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쿨버스 기사들의 파업이 불법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파업 중인 8천여 명의 스쿨버스 기사들이 몸담고 있는 버스 회사들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노조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어제 워싱턴 DC에서 미팅을 가졌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유권 해석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원회가 파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하면 연방법원에 파업 중단 명령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수주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최소 다음 달까지는 파업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6월까진 각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스쿨버스 노조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난 1979년 14주간 지속됐던 스쿨버스 파업처럼 이번 스쿨버스 파업이 장기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15세 소년이 가족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중에도 총기 소유 옹호론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늦은 시각 미 남서부 뉴멕시코주에서 일가족 5명이 총격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15세 용의자는 느헤미야 그리에고이며 그는 아버지를 포함 성인 남녀를 총으로 살해하고 여자아이 2명과 남자아이 1명을 사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소년은 한 장 이상의 총기를 범행에 사용했으며 특히 이 중 최소 한 정의 총기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 소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커네티컷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진 이번 사건에 미 사회는 또다시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법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총기 소지 옹호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플로리다주 브룩스빌에서 집회를 열어 총기 강탈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자신과 가족을 구하는 길은 총기 보유라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며칠 사이 총기 전시회 행사 도중 오발 사고로 5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총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9일 음력설을 맞아 테너플라이 스틸만 초등학교에서 설날 큰 잔치가 열립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 행사를 주최하는 한인 학부모회는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에서 유일하게 음력설을 휴교일로 지정한 테너플라이 학군. 테너플라이 학교들은 수업 대신 한인 학부모회 주최 설날 큰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설날 큰 잔치는 떡국을 나눠 먹고 잔치를 즐기면서 지역 사회와 함께 한국 고유 명절의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그 설날 행사는요, 2월 9일 10시 반에 그 테너플라이 스틸만 그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열리게 됩니다. 저희 그 태권도, 그다음에 전통 무용, 그런 다음에 그 다도, 일본의 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테너플라이 스틸먼 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올해 설날 큰 잔치는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전통 무용, 다도,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전통 공연과 한인 학부모회가 직접 준비한 떡국, 잡채, 떡볶이 등 우리의 전통 음식이 제공됩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역사회의 반응도 뜨거워 한인들의 자부심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한국이 어느 곳인지 어느 나라인지 그런 걸 많이 모르는 관계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행사를 통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런 곳에 있구나, 이런 일을 하는 나라구나,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강대국으로 서 있는 나라구나라는 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2세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타민족에게는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시작된 설날 큰 잔치 때문에 이번 설잔치에 보다 많은 한인들이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참여해 한국의 멋과 맛을 보다 환하게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적자 행진을 이어가던 우정국이 오는 27일부터 일반 우편 우표 가격을 46센트로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1년 만에 다시 취해진 조치인데요. 우정국의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어제 오는 27일부터 현행 45센트인 일종 우편물 우표 가격을 1센트 오른 46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편엽서도 현재 32센트에서 1센트 오른 33센트로 오릅니다. 우정국은 이와 함께 지구촌 어디에나 동일 가격으로 붙일 수 있는 글로벌 포레버 스탬프를 출시합니다. 이것은 일반 포레버 스탬프와 마찬가지로 액면가 표시가 없으며 장당 $1 10센트입니다.
이 밖에 택배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6% 인상되며 프라이오리 메일은 6.3% 오릅니다.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정국의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취해진 이번 우표값 인상은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45센트에 판매 중인 일반 포레버 스탬프는 인상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 시절 해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하러 가면 세뱃돈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기억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이는지 모르는 나이였지만 아마 장관이나 검판사, 국회의원 이런 직업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기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바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꿈꾸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훌륭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 허간한 도둑들이었고 밥 먹듯이 남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판검사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을 레세한다며 공갈 협박으로 엄청난 돈을 갈취하고 동료들은 망봐주고 들키니까 오리발 내미는 방법까지 서로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이권사업에 뇌물 받고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의원들은 남는 예산을 써버리기 위해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지로 새해 벽두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이유는 예산 시스템을 배우러 떠났다고 변명을 했습니다만 먹고 살기 힘든 저수도 국가에서 무슨 예산 시스템을 배우러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의 달인들이라 불리우는 국회의원들이 궁색한 변명을 하다 보니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지난 6년간 특정 업무 경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법을 만들고 법을 다스리는 최고의 재판관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매달 433만 원, 6년간 3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에 집어넣고 개인의 공과금과 콩나물값까지 국가의 특정 업무 경비로 지불하고 심지어 머니마켓 펀드까지 투자하는 이자 놀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영수증을 처리해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위반했는데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이런 일은 관행이었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도덕 불감증에 걸려도 한참 걸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참석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별 문제가 없다며 헌재 소장 자리에 앉혀도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럴 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야 하나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해야 맞나요? 또 기가 막힌 일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영수증을 제출하는 재판관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관들 모두가 국가의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의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내용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온갖 지저분하고 치졸한 비리들을 보면서 국가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새로운 정부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푸대라는 말이 있듯이 이젠 이런 공직자나 정치인들은 헌푸대에 담아 쓸어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린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이 되도록 새 정부는 새 푸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가족과 함께 식사하시는 시간은 아닌가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가족의 달 다 아시겠지만 가족 식사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정부가 매년 9월 넷째 월요일을 가족 식사의 날로 정해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점점 심각해지는 한인 청소년들의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청소년들의 비행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식사라는 어찌 보면 간단한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뉴저지주 리치우드에서는 5년 전부터 특정일을 정해 학생들에게 숙제나 학교 행사를 없애고 가족의 밤을 만들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인 스모커 컴퍼니는 화목한 가족 식사 모습 비디오 컨테스트를 통해 $10,000의 상금을 지급했고 케이블 채널에서는 가족 식사를 권장하는 공익 광고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이라는 책의 저자는 가족 식사의 중요성을 이제야 많은 가정이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 세계 평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정을 사랑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타임 투게더, 가족과 함께 해야 할 시간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